이제 어떠한 지지 라인에 공백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오늘도 페노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동향 주요 이슈들 한번 살펴보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영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1%대 약세 흐름들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이제 페노션에 어떻게 보면 주가의 기술적인 그런 이제 움직임을 보면 전반적으로 상승 탄력이 조금 꺾여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승 탄력이 좀 꺾이고 있죠. 근데 이제 기술적인 흐름에서는 탄력이 꺾이고 있는데 기본적인 어떤 내용에서는 사실상 전혀 문제될 게 없거든요. 첫 번째로 실적이 되겠죠. 실적에 대한 어떤 이제 페노션의 추정치나 이런 부분들, 올 한해 예상되는 게 4조 원, 영업이익 4,200억, 순이익 3,731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 2분기보다도 더 나은 3분기 실적이 기대되고, 이 3분기 실적 또한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에 실적이 앞으로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이유가 벌크 선사이기 때문에 BDI 운임지수가 올라가면 거기에 따라서 실적도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제 BDI 운임지수를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 신고가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52주 신고가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전고점 넘어가서 지금 4,651포인트까지 상승을 했어요. 연내 이제 5,000포인트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 3분기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2분기보다 더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어떤 실적 추정치보다도 훨씬 더 높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즉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런 상황임에도 주가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 BDI 지수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좀 주가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연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페노션의 주가가 좀 고평가되어 있느냐, 딱히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라고 보지도 않거든요. 왜냐면 올해 이제 순이익이 한 3,700억 나온다라고 치면 지금 이제 PER이 딱 10배 수준이에요. 지금 시총이 한 얼마입니까? 3조 9천억 원이니까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해서 PER 한 10배 수준이거든요. 10배 수준이기 때문에 결코 비싸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딱 적당하고, 페노션과의 이제 동종업을 보면은 대한해운이 있죠. 대한해운도 이제 벌크 선사죠.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도 지금 PER이 거의 9배 정도 유지돼요. 9배, 10배. 그러니까 동종업계 비교해서 봤을 때도 딱히 페노션이 업종 대비 고평가돼 있다거나 이런 것은 아닌 거죠. 지금 대한해운 같은 경우 동종업계랑 비교해봐도 페노션이 고평가돼 있다, 이런 것은 아닌 그런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기대치보다도 훨씬 더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운임지수 상승에 따라서 운행하는 어떤 벌크선도 더 확장하고 있어요. 올해 이제 300척까지 확대를 할 거다. 벌크선을 이제 300척까지 확대를 할 거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운임료가 올라가고 있는데 벌크선을 더 확대를 하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이익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올 한해 이제 호실적을 좀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부분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실 실적 대비해서 주가의 어떤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이제 기대와는 다르게 좀 탄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게 조금은 아이러니하다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는 어떤 이제 수급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고 시장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종목의 어떤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도 제가 보기엔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페노션의 일단 오늘 하락은 외국인들이 팔아서 좀 그렇죠. 오늘 좀 빠지는 거는 외국인들이 좀 팔아서 그런 것이고, 근데 여전히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들이고 있거든요. 지난 이제 8월 달부터 9월 달 현재까지 꾸준히 사들이고 있어요. 꾸준히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지금 이 기관들, 특히나 연기금이 던지는 물량들을 고스란히 다 받아내면서 쭉 모아가고 있는 거죠.
한 두 달 정도 보면 한 850만 주가량 이렇게 들어왔는데, 물론 이런 이제 자금들이 FTSE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페노션이 이 부분들을 추종하는 어떠한 이제 외국계 자금이 들어오는 걸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외국인들이 꾸준히 이 종목을 현 구간에서 모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파는 건 연기금, 받는 건 외국인, 개인들은 중립, 뭐 요런 이제 상황이죠. 그래서 수급이 결코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운임지수 상승에 따른 어떠한 이제 부분들을 한번 주가가 좀 반영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을 시간을 두고 여전히 계속 좀 기대를 해 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을 주가가 제대로 좀 반영을 해주지 못하고 있어서 정말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술적인 흐름에서 보면 사실상 이 121선 지지 라인 밖에는 없어요. 이 구간이 만약에 이제 깨져버리게 되면 지지 라인에 공백이 찾아올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구간 밑으로 어떤 가격적인 지지나 이평선의 지지는 거의 이제 전무후무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가격적인 지지를 뭐 잡자면 뭐 이전에 뭐 6,000원대 뭐 이런 자리를 잡을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시간이 또 많이 좀 지난 이 시점에서 이 구간이 과연 역할을 해줄지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현재 이제 121선을 만약에 이탈해 버리게 되면은 이제 어떠한 지지 라인에 공백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한동안 바닥에 대한 어떠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새로 잡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현재 기술적으로 어떠한 기대할 수 있는 반등의 위치에는 들어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현재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121선 지지 반등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구간에서 외국인들도 최근에 꾸준히 담아줬고, BDI 지수나 어떤 실적적인 부분들에서도 여전히 문제가 없고, 동종업계 비교해서 보더라도 뭐 고평가돼 있거나 이런 것들도 아니고, 오히려 떨어지게 되면 실적은 잘 벌어들이는데 주가가 떨어지면 더 저평가 영역이니까 오히려 또 기회는 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이제 더 떨어지는 거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뭐 결코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 종목이 공매도가 많나 싶어갖고 공매도를 좀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그렇게 또 공매도가 많은 종목도 아니에요. 제가 9월 17일 뭐 23일 뭐 이렇게 해서 나오기는 하지만 공매도 물량이 뭐 그렇게 많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빌려가는 이런 대차장고 있죠. 대차장고도 전반적으로 좀 정체입니다. 그러니까 막 대차가 늘어난다는 거는 주식을 공매도 치기 위해서 빌려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데, 대차장고나 이런 것들도 최근에 보면 어떻게 보면 한 2천만 주대에서 정체예요. 그렇게 크게 더 늘어났다거나 이런 것들로 보기도 힘들죠. 그래서 뭐 공매도 압박이 강하다, 뭐 대차장고가 급증한다, 특히 이런 부분들도 뭐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크게 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뭐 크게 늘어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정말 진짜 여기 아니고서는 올라갈 자리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올라가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이후에 반등을 준다라고 해도 이제 최대 관건은 8,000원대 이상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겠죠. 이거 이상으로 넘어가는 그림이 나올 거냐고, 만약에 8,000원까지 어느 정도 이 기술적 반등은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121선 기준으로 8,000원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데, 이 흐름을 좀 넘어가서 좀 이런 하락 흐름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아니면 맞고 내려오면서 이런 하락 흐름들의 연속적인 흐름들이 이어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반등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영역에 있다라고 보고, 그 반등이 8,000원까지는 개인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이후에 넘어서느냐 아니면 맞고 밀리느냐에 따라서 어떤 관점이 또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전에 어떤 지지라인이었던 뭐 7,450원 이런 것들도 다 깨지고 내려가 버린 상태이고 회복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에 어떤 지지라인은 현재로서는 저항으로 변모한 상태가 되겠고요. 현재는 이제 121선을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반등 흐름들 를 가져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8,000원대를 넘어서는지 아니면 맞고 밀리는지에 따라서 이후에 전략이 또 달라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 그 다음에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급이 별로 그렇게 또 좋은 날은 아니거든요. 오늘 보면 외인들, 기관들 다 파는 날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수급적인 부재 이런 부분들로 인한 어떤 1%의 좀 하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121선은 좀 잘 지켜지고 있으니까 역시나 여기에서의 어떤 반등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뭐 가져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근데 이걸 깨지면 솔직히 기술적으로는 한동안은 좀 답이 없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121선에서는 어떻게든 좀 반등을 만들어내는 모습들을 다음 주, 이번 주는 좀 힘들 것 같고 다음 주 흐름 속에서 한번 기대해 봐야 되고, 이후에 8,000원을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또 전략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제 이번 주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하락이 좀 진정되면서 바닥을 다져가는 구간인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바닥을 다졌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토대는 잘 마련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게 오늘 뭐 이렇게 흐름으로 연출되지는 않네요. 그래서 다음 주 흐름들을 한번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7시 56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도 자세히 댓글로 이렇게 적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보통 2종목에서 3종목 정도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이 나가고 있고요.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희 그 주식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누구나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홈페이지 메인에 테마주 검색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도 있고요.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PC 버전, 윈도우 PC 버전을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는데요. 시장의 주도 테마라든지 뭐 당일 강세 테마 등을 한눈에 파악하게 해주는 어플이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시게 되면 주식 매매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